역전재판 5의 마지막 화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8일차인가 뭐 그럴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공백이 물론 이번 일주일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좀 있었긴 했지만, 자, 그래서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지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뭐 역전재판 지난 이야기를 해봤자 과거 4작품을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자, 처음에 나루오도가 역전재판 4에서 그 변호사 자리를 잃게 돼가지고 방황하면서 하고 나서 또 몇 년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정확히 몇 년인지 내가 이 작품에 완전 광팬이 아니어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 돌아와서 다시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 등장했던 신입 변호사 키즈키 코코네와 함께 첫 번째 사건, 법정이 붕괴되는 그 법정 폭파 사건의 범인이었던 저 뭐 하는 놈이냐, 여튼 바라시마 신공가 하는 녀석을 잡았어요. 그랬던 역전의 카운트다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도로키가 처음으로 그 키즈키 변호사를 만나면서 키즈키 변호사의 첫 재판 경험을 했었던 역전의 백기여행,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구미 어쩌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 키즈키 코코네가 자기의 그 소꿉친구였던, 매번 나오는 저 시노부를 구하는 그 테미스 사립법률학원에서의 우정 이야기 비스무리했던 사건을 해결했던 역전 학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했던 네 번째 사건이 그 우주 그 시설에서, 우주시설? 여튼 객사라는 우주 비행하는 시설에서, 저걸 뭐라고 부르지 정확히? 여튼 일어났던 그 로켓 폭파 사건, 폭파 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별이 된 역전 스토리가 있었는데, 이 4화가 스토리가 중간에 이렇게 그 폭파가 다른 로켓에서 일어났고, 그 진범이는 그래서 다른 곳을 통해서, 이 전시실을 통해서 빠져나갔다라는 것까지 어떻게 증명해가지고 그 피고인이었던 호시나리의 무죄를 증명하는 뭔가 길이 열렸었는데, 그 마지막에 열렸던 길이 결국에는 이 키즈키 코코네라는 신주인공의 혐의가 몰려져가지고 오히려 이쪽이 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제5화 미래로 가는 역전, 미래를 위한 역전이라고 읽어야 되나? 여튼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4화에서 있었던 로켓 폭파 사건이 결국에는 범인이 그 다른 로켓을 통해, 다른 그 전시실을 통해서 탈출했는데, 그 탈출하는 전시실에 이 떨어져 있던 진범인의 증거가 그리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그 라이터가, 그러니까 라이터가 거기에 이 키즈키 코코네라는 신주인공의 지문이 묻어있고, 그래서 얘가 범인이 아니야 라는 걸로 몰려지면서 4화가 끝났었어요. 해결이 안되고 5화에서 아마 그거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제5화 미래로 가는 역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람은 자신의 과거에서 도망칠 수 없다 라고 시작하자마자 무거운 대사로, 그래서 피로 바닥이 물든 곳에 어린 코코네가 있고, 바닥에는 피가 묻은 일본도가, 나루오도가 또 자기가 범한 잘못, 그리고 슬픈 추억들,
이건 유감인 것 같은데. 도망쳐도 자기가 범한 과오는 어디까지나 쫓아올 거다라고. 하늘에 떠있는 달과 같이. 뒤에도 대화 없나? 여튼 역제는 시리즈 1부터 5까지 전부 다 그 스토리랄까 배경이 이어져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여튼 결국에는 그 과거를 해결하려면은 과거를 따라온 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미래를 나가려면 그런 말을 했겠죠? 여튼 배경 스토리가 다 이어지니까, 배경이 이어지니까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하고 하면은 좀 더 알기 쉽다는 거죠. 뭔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애들이 아마 전작과 관련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나와요. 자, 나루오도가 코코네는 그대로 경찰에 연행당해버렸다라고. 뭐 가장 결정적인 지문에, 그 증거에, 이 라이터에 키즈키 변호사의 지문이 묻어있다라고 나와있으니까요. 지금쯤 조사를 받고 있을 거야. 전작을 모르면은 오도로키라던가 미누키라던가 이런 애들은 좀 생소하겠죠. 최근 1년간 사무소에는 항상 그 두 사람이 있었지. 나하고는 우리들하고는 다른 진실을 찾아서 사무소를 떠나버린 오도로키, 그리고 진실을 찾아낸 결과 살인 용의를 입게 돼버린 코코네. 부하 두 사람을 잃어버리다니 나는 상관 실격인 걸까? 라고 나루오도가. 미누키가 또 왠지 평소보다 조용하네요 라고. 아, 그렇구나. 사무소도 묘하게 넓어진다고 느껴져 라고. 넓게 느껴져. 법정에서의 아빠의 추리는 분명 정당했을 거예요. 옳았을 거예요 라고. 그래, 그럴 거야. 지금까지는 말이지. 그런데도 나온 결과가 코코네 씨의 범행을 입증해버렸다라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여튼 나루오도가 또 우주센터에서 일어난 로켓 폭파와 살인사건의 재판. 진범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라이터를 발견한 걸로 피고인인 호시나리 씨의 무죄는 증명되었어. 증명된 거야? 하지만 그 라이터에서 코코네의 지문이 발견되고 그녀는 체포당해버렸어. 하지만 코코네는 무죄일 거예요 라고. 코코네 언니는 무죄일 거예요. 모순돼 있으니까요 라고. 미누키가 그러니까 대체 어째서야, 어디서 무얼 잘못했지? 라고 나루오도가 또 계속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젠장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저기요 아빠, 코코네 언니라면 이럴 때 사무소에서 생각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할 거죠. 코코네 언니의 변호 말이에요. 아, 물론이지. 고맙다 미누키. 언니인가? 언니죠? 내가 그냥 멋대로 언니라고 붙이고 있는데 2살 차이 나네. 그래,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서 코코네를 구하는 거야. 재판은 내일이니까 우물쭈물거릴 틈 따위 없어. 그럼
그럼 얼른 가요. 코코네 언니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좋아. 나가기 전에 법정 기록을 일단 정리해두자. 그래서 필요없는 증거품을 사무실에 놓고 가기로 했다. 빤스에 안 집어넣나? 여튼 코코네는 아직 조사 중일 테니까 일단 다시 한번 우주센터로 가서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가봅시다. 사화가 조금 짧은 게 있긴 해요. 근데 짧은 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꽤나 오래 하긴 했지만 조사도 몇 번 안 했고 보통은 한 2번, 3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4화에서 딱 한 번 했죠. 그래서 오가와라 씨였나 이 사람? 오가와라 씨라고 하니까 갤럭틱 스쿠터! 전속 전진! 아, 도망갔어. 저 사람이 그 마지막에 거의 진범인급으로 추궁을 당하고 뻥쟁이라는 게 알려지고 끝났었죠. 그러니까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어제 법정에서 명예를 엄청나게 상처 입혀졌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쫓아가야죠. 라운지로 가봅시다. 같은 날 모 시각 우주센터 라운지. 여기는 어제 조사해봤는데 이놈 나와있네요. 호시나리씨 석방된 건가요? 그래 그 다리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그 다리로? 여튼 끝나자마자 왔다고 해야 되나? 여튼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라고. 호시나리가 당신 덕분이야 라고. 나루오도군 정말로 고마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가 봐요. 그런가? 나루오도 나이 꽤나 많은데 33이잖아. 나루오도가 33보다 나이를 덜 먹었어? 26... 아니? 응?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나루오도군 정말로 고마워라고 다시 한번 우주에 갈 기회를 줘서. 하지만 또 시작이네요. 저기 왜 그러시나요? 모처럼 무죄가 됐는데 또 한숨이야. 구치소를 나올 때 엇갈리면서 키즈키 군을 만났어. 코코네를 만났다고? 나루도 34이에요? 근데 왜 반말이야 이거? 왜 반말 찍찍 갈기는 거야? 한 살 차이구만. 어리구만. 나는 대체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를 향해서 피스 사인 같은 거나 보내고 말이야. 무죄 축하합니다 라면서 반드시 우주에 가주세요 라고 했어. 그 광경 눈에 보일 듯해 라면서 나루오도가. 하지만 봐버렸어. 그 아이의 눈을 말이야. 펑펑 울어서 새빨간 눈이었어. 누구보다 괴로울 텐데, 불안으로 한가득일 텐데, 그런데도 나한테 신경 써주면서 그런 미소를 이라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참고 타인을 위해서 웃는다. 코코네 언니 나와요. 틀림없어. 그 아이는 절대로 무죄일 거야. 부탁해 나루오도. 그 아이를 자유롭게 해줘. 어쩐다면은 어찌된다면 그래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아. 그니까 아이 뭐 꺼내놨더니 왜 또 들어간다는 거야. 알고 있어요 나 호시나리씨. 제가 그녀를 변호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죄를 얻어내겠어요. 당신의 무죄를 증명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 강하구나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역시 오도로키 군의 사부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부일만 하구나 라고 하네요. 말을 한번 들어볼까? 사건에 대해서.
제1발사대와 견학구역이 서로 뒤바뀌어 있었다니. 오가와라 씨는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결과 어제라고 해야 되나? 여튼 이전 재판에서 알아낸 정보로는 애당초 로켓을 발사할 생각 따위가 없어가지고 이 우주비행사 2명을 견학구역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던 2사람이 살해당했죠. 한 사람이, 2사람이 나오던걸. 그래서 애당초 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라면서 혹시나 이렇게 또 하라고 한숨을. 처음부터 애당초 로켓은 날리지 않을 예정이었겠지. 아오이는 알고 있었을까? 아오이는 피해자 이름이에요. 아마도 알고 있었겠지요 라고 나루오도가. 로켓을 탈 때 분명 눈치챘을 테니까요. 왠지 슬퍼지는걸. 나만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어쩔 수 없겠지. 나 따위 우주 쓰레기 같은 존재니까. 아빠, 이 사람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예요 라고. 블랙홀처럼 어두운 얼굴 하고 있어요. 뭐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반말하는데 반말로 넘어갈까? 아빠랑 미누키랑 나루오도는 반말하는 사이인가? 범인에 대해서 호시나리 씨가 봤다는 그 범인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라고. 이 사람 범인 밑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윤케도 안 죽었어요. 그게 말이야. 어두워서 실루엣밖에 못 봤으니까. 그렇게 잘 떠오를 리가 없겠지 라고. 그러고 보니까 경찰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저 더스트 슈트에서 19경의 권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 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요. 이 19경 권총이라는 거는 이전 재판할 때 좀 언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루오도가 역시 범인이 도망갈 때 가져갔겠지요 라고. 목이 썩 완벽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목 상태가. 호시나리 씨가 본 범인은 권총 안 갖고 있었나요? 라고 미누키가 물어보네요. 물 좀 마시면서 해야 되겠다. 알 수가 없어. 나루오도가 코코네는 아니겠지요? 라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몸집이 큰지 작은지 같은 건 모르나요?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어. 나는 정말로 도움 안 되는 녀석이구나. 범인이 문을 열었을 때라면은 밖의 빛도 약간쯤 들어왔을 텐데. 몰랐다라고. 문이라. 저 문을 말하는 건가? 분명 범인은 이 문을 열고 도망갔을 텐데. 제1발사대의 문을 말하는 거구나. 말하는 거군요 라고 미누키가 말한 거네요. 지금은 견학구역하고 이어져 있는 것 같아 라고 호시나리가. 옮겨놨나 보네요. 지금 발사대하고 견학구역이 서로 바뀌어 있나요? 라고 하니까 네가 법정에서 추리한 것처럼 재현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사건 당시의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문 건너편도 조사해보자 라고 나루오도가. 호시나리씨, 이 문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괜찮아. 내 지문으로 인증하면. 오, 이미 3D 상태였나 보네요. 부드럽게 열리는데 문이. 자, 그리고 발사대가 바뀐 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까요? 발사대가 바뀌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인가요? 라고. 자주 있을 리가 없지 않겠냐? 견학구역은 실은 제2발사대로서 사용되고 있었어. 그 시절이었다면은 바뀌는 일도 있었었지라고.
하지만 지금은 관광객용으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군요. 그래, 우주센터도 돈이 없으니까. 괴로운 이야기구나. 아빠, 조사해봐요. 통로 건너편 말이에요. 미누키가. 그래, 가볼까? 그런 거라면 나도 같이 갈게. 나한테 안내를 시켜줘. 말이 안내라고 해도 전에 한번 갔었는데 말이죠. 문 건너편에 오니까 또 조사하는 게 있네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문 건너편 와서 조사 모드가 되지? 하여튼 조사해봅시다. 수상한 게 좀 보이긴 하죠? 이거 말이에요. 응? 이런 곳에 마른 잎이 떨어져 있어 라고. 마른 잎이라고 읽어야 되나? 누군가의 신발에 붙어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우주센터 주변에는 의외로 나무가 많으니까요. 맞나? 여튼 분명 최신의 건물인 주제에 자연에 뒤덮여 있잖아 라고 나루오도가. 하지만 누군가의 신발에 붙어 왔다면은 온 것 치고는 이 이파리 뭔가 밟힌 것 같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걸? 미누키가 통로 어딘가에 비밀 구멍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 들어온 거 아닐까요? 라느니 그런 마법 같은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응? 내가 거꾸로 읽었나? 그러니까 이파리가 밟혀서 어디 밟혀가지고 신발에 붙어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밟히는 적이 안 보인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 통로에 비밀 구멍이 있어서 거기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느니. 밟혀서 아니 누군가 사람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이쪽에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네요. 이것도 문을 열기 위한 장비군요. 그러니까 호시나리가 그래, 하지만 이쪽은 지문의 인증은 필요 없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은 문이 바로 열리지 라고. 아오이씨하고 호시나리씨가 지나갈 때도 지문은 필요 없었겠군요. 인증은 필요 없었겠군요. 그러니까 견학구역 통로로 도망친 범인이 발사대가 바뀐 후에 J라운지로 나갔을 때도 그랬겠지라고 나루오도가. 증거품 제일 발사대 세큐리티 데이터를 갱신했다라고. 지문 인증이나 지문 인증식인데 발사대 측에서 열 때는 인증이 필요하지만 반대편에 들어올 때는 인증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를 갱신했어요. 뭐 그런 거 정도를 갑자기 뜬금없이 조사를 했네요. 이제는 뭐 더 얘기할 건 없고 이동합시다. 우주센터 건너편 못 가는 거야? 얘한테 뭐 더 할 거 있나? 별로 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메모 볼까? 입구로 돌아가면 뭔가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이동해 봤더니 또 있네요. 내 영광을 뺏어간 녀석한테 불행 오거라! 라고. 전속 반전! 하는데. 아저씨 잠깐 기다려요. 미누키한테 맡겨줘. 에잇! 동력계의 이상. 나루오도가 실황을 하네요. 던진 나이프가 탈 것에 바퀴에 꽂혔어 라고. 미누키가 던지는 나이프는 백발백중이에요. 내 딸이지만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라고 나루오도가. 우리 배도 여기까지인가. 너희들과 같이 싸운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느니. 아빠, 이 사람 자폭할 생각이야. 그 탈 것에 버튼을 눌러도 뭐 자폭하지나 또 폭주한 것 뿐일 텐데요 라고 나루오도가.
투항하도록 하지. 포로로서 명예로운 취급을 부탁한다라느니 투항했네요.